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5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4월 어느덧 제가 대비 특강을 시작한 지 몇 개월이 흘러서 벌써 4월 시험을 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12월, 1월, 2월, 3월까지의 강의들을 다 각 영역마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트별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실상 오늘 강의할 독해 일부분도 이전의 강의와 같이 보시면 또 시너지가 있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관련된 강좌들 한번 살펴보시고 이 강좌랑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추천해 드리면서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핵심 포인트 잡을 거고요. 자주 출제되는 형식을 통해서 문제화 되었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문제를 풀을 때에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생각하시면서 오늘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부분 핵심 전략 포인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부사를 조금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사가 사실은 동사, 형용사, 명사처럼 메인되는 그런 품사는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이 부사 자체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서 부사들 간의 호응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HSK 4급, 5급, 6급까지 이어집니다. 사실 영역 중에서 나중에 이제 5급, 6급으로 확장될 때도 마찬가지인데 빈칸 넣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독해 영역 자체에서 모든 급수가 마찬가지로. 그런데 부사의 짝꿍을 찾는 문제는 6급까지 이어집니다. 5급, 6급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부사는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아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독해 부분의 부사를 어떻게 접근을 하고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짝꿍과 같이 오는 부사에 유의를 해요. 같이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기억을 하시면서 좀 보셔야 되고요. 정도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부사 있고 정도부사 있고 범위부사 있고 부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부사들의 종류와 유형을 파악을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HSK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딱 필요한 것들. 그래서 짝꿍과 같이 오는 부사, 일반 부사들 중에서도 짝꿍과 같이 오는 부사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정도부사라는 건 말이 좋아서 어려워서 정도부사지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헌, 쩐, 페이창처럼 일반적인 형용사를 수식해 주는 게 정도부사거든요. 매우, 비교적, 아니면 그다지 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정도부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오늘 내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식 볼게요. 짝꿍과 오는 부사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부사예요. 보통 종라이라는 건 여태껏 지금까지라는 뜻을 가진 부사인데 뒤에 부정부사가 올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중국어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통번역에도 종사하면서 굉장히 중국어를 많이 봤는데 종라이 뒤에 긍정문이 오는 경우는 거의 한두 문장 볼까 말까고요. 종라이의 경우엔 뒤에 부정문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뒤에 바로 빈칸 뒤에 부정부사가 있으면 제시되어 있는 보기들 중에서 종라이가 있으면 그냥 얘가 짝꿍이니까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그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 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종라이는 자주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부사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오디도 성질이 굉장히 분명한 부사입니다. 뜻은 도대체예요. 도대체. 필경이나 결국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HSK 4급, 5급, 6급까지 대다수는 거의 도대체라는 부사로 쓰이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도대체 9시에 왔어. 도대체 그녀는 밥을 먹었어. 말이 되나요? 안 돼요. 도대체 몇 시에 온 거야? 도대체 그녀는 밥을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야? 일반적으로 따오디는 뒤에 의문문이 옵니다. 의문문.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의문문. 물론 이제 물음표가 있는 경우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의문사를 나타내는 의문사, GEDN, 어디, 언제, 어떻게 이렇게 의문사가 나오면 내가 따오디를 넣으면 되겠다. 이게 짝꿍인 거예요. 사실상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사는 이 짝꿍 패턴을, 호응 관계를 정확하게 외워두지 않으면 실수하기 굉장히 쉬워요. 의미만 가지고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짝꿍 호응 관계를 알아야겠다. 마지막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쫑위, 러예요. 러만 보면 결국은 했다.
따로 결론이 나와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어려운 문제 해결했어. 그럼 쫑위 결국에 마침내 해서 쫑위 보고 이렇게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해석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단어를 다 알면 좋은데 때에 따라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단어들 좀 난이도가 높은 단어들이 등장을 해도 긴장하지 않고 구조로 하나하나 파악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응관계, 정해져 있는 패턴들은 좀 숙지해 놓으시면 진짜로 그냥 거저 문제의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어휘의 난이도와는 상관없이. 이것들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도부사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헌이나 쩐이나 페이창 같은 경우는 뒤에 하오라던가 피아올량 예쁘다던가 꼬이 비싸다, 비엔이 싸다 이렇게 형용사를 자연스럽게 넣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도부사인지를 모를 경우가 있어요. 헌, 페이창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유사한 조금 난이도가 높은 정도부사들을 볼 거예요. 十分特别格外 모두 다 매우 유난히 특별히 라는 강조하는 정도부사예요. 매우 간다, 유난히도 먹는다 이렇게 유난히도 먹는다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는 될지 몰라도 유난히도 많이 먹는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도부사는 무조건 형용사를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형용사가 있으면 十分特别格外 같은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해줘서 이 앞에 넣으면 되겠구나가 짚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사, 동사, 형용사를 기억을 하셨으면 부사는 반드시 한 번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오늘 이야기했던 그런 호응관계가 성립되는 짝꿍이 성립되는 부사 그리고 정도부사 이 두 가지 포인트는 확실히 기억을 하고 나오면 절대 틀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 제시가 이렇게 딱 5개가 돼 있어요. 偶尔,到底,终于,实在,从来. 偶尔, A에는 偶尔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던 부사들이죠. 자, 살펴볼게요. 기억을 하신다면 얘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자, 지금 한번 답을 얘기해 보세요. 왜? 뭐 때문에? 我 해놓고 괄호 쳐놓고 没有가 있어요. 여기서 부정부사랑 올 수 있는 애 뭐 있어요? 从来딱 짚고 넘어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부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해놓으시면 시험 때 시간도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냥 딱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从来没有去过 澳大利亚. 아우달리아에 가본 적이 내가 단 한 번도 없어. 그쵸? 그래서 종라이는 보통 메이오랑 온다라는 거. 아우달리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학습 방법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사실은 반복 학습입니다. 제가 지금 같은 말을 굉장히 여러 번 하고 있잖아요. 종라이 뿌, 종라이 메이오 이렇게. 왜냐하면 한 번 들으면 또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으시는 게 필요하니까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냥 흘려 들으셔도 안 되고요.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타이 쿤러가 나와요. 너무 졸려워. 그래서 내가 이것도 다 못 쓰고 잠들었어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의문문 아니라서 따오디 오기 어렵죠. 물론 근데 여기서는 결과의 러가 아니라 타이 셔물셔물러예요. 너무 뭐뭐하다. 뭐뭐 했다가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정도를 나타내는 걸 실질적으로 이 수러 자체를 통으로 강조해 줄 수 있는 부사가 하나 있었죠. 实在. 그쵸?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 이거 논문 다 쓰지도 못했는데도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 라고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实在는 그래 이렇게 이 전체 이미 강조되어 있는 수러 자체를 통째로 강조해서 더 강조하는 문형으로 쓸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쿤 안으로 쓰이면 어렵다, 곤란하다일 수 있지만 이게 보시면 여기서는 졸리다라는 형용사로 쓰인 거죠. 睡着 하면 잠이 들다 단어도 딱 기억하시고 숙지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딱 나왔네. 그쵸? 그리고 怎么 의문문 부호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볼 것도 없는데 아니나 다를까 점머가 있죠. 제가 그러면 의문사랑 같이 올 수 있는 부사 말씀드렸습니다. 뭐 있다고 그랬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번 일은. 그죠? 到底 도대체 是怎么发生的 어떻게 발생한 거야? 정답은 그래서 B가 되는 거죠. 부사는 오늘 이렇게 이 수업만 들어놓으면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막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포인트만 내가 기억을 해야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오디 다음에 의문문 들어가죠. 그리고 파성 난이도가 조금 있는 단어예요. 발생하다.
그죠? 49번 넘어갑니다. 아, 이제는 이거 너무 쏙쏙쏙쏙 다 정확하게 포인트가 잡혀있기 때문에 갈 수 있겠다. 선택했대요. 중국 가서 공부하기로. 한참을 생각을 했는데 아, 난 여기서 여기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쫑위. 마침내 난 중국 갈 거야 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쫑위 셔머셔머러. 다시 한번 머리에 집어넣으시고요. 选择. 이것도 4, 5급 걸쳐있는 단어죠. 외우셔야 돼요. 选择. 선택하다. 근데 사실 이 단어를 몰라도 러만 보면 되고 중국 가기로 했나 보다 라고 아시면 되지만 选择까지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0번 갈게요. 그 보시면 이미 지금 따오디랑 쫑이랑 시자이랑 종라이가 지나갔기 때문에 답은 저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마도 4급에서는 보기 힘든 난이도가 높은 부사예요. 가끔이란 어월이라는 부사 자체가 그 어려운 부사인데 오늘은 제가 이 시험 자체를 오늘 문제 자체를 부사 위주로만 냈지만 사실 실질적인 시험에서는 형용사, 명사, 동사 다 골고루 출제가 되잖아요. 내가 이걸 모르겠어도 얘가 부사로 추정이 된다면 동사 앞에 부사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건 기본 패턴인 거죠. 그거 기억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 그죠? 칸 왕샹에서 뉴스를 보는데 가끔 가다는 진짜 지면으로 돼 있는 신문을 보는 경우도 있어. 오늘 이참에 그래 조금 난이도 높은 고급 부사 하나 외우고 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사 다음에 동사 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왕상 온라인 모르면 안 되죠. 신원은요. 한국어의 언어 간섭을 받아서 신문으로 해석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뉴스죠. 새로운 소식. 그래서 뉴스로 알고 계셔야 되고 신문은 빠오즈잖아요. 빠오즈. 그다음에 어월 같은 경우는 가끔이라는 고급 부사입니다. 보통은 나머지를 정확하게 넣으면 남는 걸로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월은 4급, 5급, 6급까지 다 갈 수 있는 부사라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사에 대해서 저희가 쭉 훑어봤어요. 그런데 이 부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배우신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정확하게 근데 이거를 지금 배워놓고 그리고 까먹고 시험 현장 가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분량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숙지해서 나는 이 문제가 나오면 절대로 틀리지 말아야겠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수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명사, 동사, 형용사를 다 아우르는 수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부사만큼이라도 내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상시에 문제 좀 많이 풀어보시고 독해는 특히나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수업으로 실질적인 혜택 얻으시기를 바라면서요. 이 수업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